잠깐만. 안녕하십니까. 우주사냥의 이우연입니다. 오늘은 이제 8월 2주차 공략주 말씀드려야 되는데, 업로드가 좀 늦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. 어제 하루 동안 장이 열렸습니다. 그래서 어제 열린 장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,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여전히 유효하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8월 2주차, 이번 주 공략주는, 어, 8월 1주차 공략주의 연장선이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여전히 로봇 관련주, AI 관련주 잘 보셔야 되고, 제약바이오 여전히 잘 봐야 된다. 그 다음에, 중국의 단체 관광 재개로 인한 이슈로, 중국 관련주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, 특히 이제 그 중국 관련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중에서 첫 번째로 꼽자는 화장품 관련주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콜마라든지 이런 그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이 많이 갔잖아요.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는 아직까지 좀 살아있고, 두 번째는 이제 카지노 관련주 잘 봐야 된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, 카지노 관련주 대표적으로 롯데 관광개발이라든지 또 GKL이라든지 이런 관련주, 특히 해외 관광객들, 중국 관광객들이 자금을 가지고서 들어와서 카지노를 벌일 수 있는 그런 데서 아마 어, 이번에 매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겠다,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호텔 관련주, 면세점 관련주 좀 잘 봐야 되겠죠. 이런 거 좀 봤으면 좋겠고, 추가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온다고 하면 여행을 하거나 뭐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닌다는지를 떠나서 의료 관광이 많이 또 늘어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관련주라든지 또 미용 관련주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, 잠시 이제 좀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8월 달은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던 제약 바이오라든지 로봇 AI 관련주가 좀 매기가 붙을 거다,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우리가 항암제 개발 이슈가 있는 기업들도 오를 수 있겠지만,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라든지 또 당뇨병 치료제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어요.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. 그런 의미에서 한미약품도 그런 수혜를 받았고, 뭐 동아이스티도 그런 수혜를 받았는데요. 제 생각에는 여기 추가적으로 덮살을 더 붙이자면 이제 패치형 비만 치료제의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패치형 비만 치료제라는 것은 비만 치료제를 경구용으로 이렇게 먹는 치료제가 있지만, 우리가 붙여가지고 자연스럽게 비만을 조절할 수 있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봤을 때 패치형 비만 치료제 개발하는 업체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. 첫 번째가 이제 광동제약이라는 회사, 쌍화탕으로 유명한 회사죠. 광동제약. 그리고 콜대원으로 유명한 대원제약 이렇게 있고요. 그다음에 동아 ST, 이렇게 세 업체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, 지금은 그나마 대원제약이 좀 그 연구에서는 앞서간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. 이 세 종목들이 또 지금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모멘텀이 이제 이번 주에 어,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. 그 밖에도 우리가 그 제약바이오 관련주, AI 관련주에 올라가는 했을 때, 과연 2차 전지하고 반도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. 이번 달은 신다고 봐야 됩니다. 왜냐면 엔비디아가 조정이 들어갔고, 나스닥이 조정이 들어갔기 때문에, 반도체 관련주는 특히나 이번 달에는 이제 뭐 개별적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 조정 장세로 꺾이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보면 될 것 같고요. 2차 전지 역시 조정 장세를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달은 쉰다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뭐 이번 달 월말 공략주로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. 어쨌든 간에 어, 당분간 좀 쉬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, 그렇게 보고, 제약바이오 중국 관련주,
로봇 관련주, 특히 로봇 관련주가 지난주, 어제도 흐름이 좋았어요. 예, 대표적으로, 뭐,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아침에는 이제 음봉으로 출발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양봉 마감하는 흐름을 보여줬고, 특히 그 중에서 T 로보틱스는 17%가량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적인 신고가를 갱신했고, 큐렉서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다는 흐름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, 특히 큐렉소가 이번 달에 좀 큰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보기 때문에 강력하게 체크를 해보시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뭐 여전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레인보우 로보틱스, 뭐 유진 로봇, 그다음에 큐렉소 이런 거 잘 보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소형주 중에서는 스맥이라는 종목을 잘 보자. 이것도 삼성전자에서 분산 회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스맥이라는 종목을 좀 잘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. 그다음에 AI는 뭐, 코난 테크놀로지, 뭐,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, 뭐, 플리토, 뭐, 여러 가지 종목들, 저 말씀드렸던 종목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. 엠로, 아이체라, 이런 것을 보면 좋을 것 같고. 제약바이오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, 어, 유한양의 세트리온. 세트리온이 좀 어제 악재가 있었어요. 뭐 실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합병에 대한 무산 뭐 이런 이슈가 나오는 바람에 특히 이제 합병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트리온 제약이 어제 9% 급락이 나오긴 했습니다. 근데 어쨌든 간에 세트리온은 그래도 뭐 미운 자식이라 생각하고 끌고 가야 됩니다. 세트리온은 악재가 나왔지만 그 악재 속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끌고 가야 된다. 사실 셀트리온이 이제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뭐 아까 모멘텀 자체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. 그러나 실적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뭐 M&A라든지 조금 더 이렇게 항암제 개발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기 때문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끌고 가는 회사가 이제 셀트리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삼진제약 이것도 치매 치료 관련된 이슈가 나올 것 같고요. 그다음 하늘바이오파마, 유나이트제약, CTC 바이오, CTC 바이오가 어 말씀드렸지만 조루, 그다음에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CTC 바이오가 이번 달에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다 말씀드릴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뇨병과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이제 뭐 특히 이제 당뇨병 관련해서는 저기 펩트론이 이제 200% 이상 뭐 급등이 나오고 있고 비만 치료제도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요걸 잘 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패치형 비만 치료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광동제약이라든지 대원제약이라든지 동아이스티 그다음에 한미약품 이렇게 좀 잘 봤으면 좋겠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이렇게. 그다음에 인벤티지랩도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. 인벤티지랩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. 폐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유한양이 독보적인 이제 회사죠. 랭라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서 폐암 치료제도 잘 봐야 된다.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 이제 빼놨는데 핵융합 그다음에 관련주 잘 봐야 돼. 그러니까 초전도체는 사실 이제 뭐 맞다 틀리다 떠나서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종목 접근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핵융합 관련주들은 앞으로 좀 잘 봐야 됩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너지의 끝판왕이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도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치로테크라든지 오비스 이런 종목들은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다. 네,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럼 빠르게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로봇 관련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. 예. 어제 음봉으로 이렇게 출발했는데 결국 양봉 마감하면서 또 이렇게 조정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내일 14만 원대 넘어간다면 이제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. 그래 가지고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자.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T 로보틱스 어제 17%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장중에는 20% 가까이 급등이 나왔는데요. T 로보틱스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2차 전지 관련한 뭐 모멘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. 신규 접근은 조금 더 어렵긴 하고요. 기존에 들고 간 분들 여전히 끌고 가자. SPG는 이제 현대차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가능합니다. SPG는 여전히 가능해요. 그래서
좀 끌고 가는 전략. 분할 매수를 끌고 가야지 이제 몰빵하지는 마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다만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. 20과 60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35,000원대가 넘어간다면 추가적인 강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큐렉소, 네, 큐렉소는 제가 13,000원대부터 말씀을 드려서 22,000원까지 갔다가 매도를 말씀을 드렸다가 다시 이제 18,000원대부터 강력 매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큐렉소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요. 큐렉소는 이제 HY라는 한국 야구르트 계열사고요. 또 최근에 큐비스 조인트라고 하는 수술 로봇의 또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도 또 LNC 바이오 지분을 LNC 바이오가 또 이 지분을 샀어요. LNC 바이오는 중국에서 또 활동적으로 이렇게 어, 활동하는 제약회사거든요. 그래서 중국, 또 인도,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도 그 FDA 승인을 좀 받고 있고 해서 이런 모멘텀들이 확장이 되면 수출 로봇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겠다. 그다음에 또 마이크로소프트하고의 또 그 의료 로봇 AI 관련된 MOU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퀴렉스라는 종목은 강력하게 주목을 해봐야 된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22,000 넘어가게 되면은 뭐 3, 4만 원 뭐 이상 가는 거, 시가총액이 2조까지도 저는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지금은 8천억에 불과한데, 많은 시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퀴력서를 좀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좀 봤으면 좋겠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대신에 17,500원대가 이탈되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,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손절할 필요가 없다는 제 입장입니다. 그래서 이번 달에는 특히나 이제 그 슈렉수 잘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다음에 뭐 유진 로봇은 참 아까운 종목인 게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 날 상한가를 가고 또 이제 상한가 근처까지 간 네,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유진로봇도 조종 나오면 여전히 매수 가능한 LG U+하고 이제 제휴하는 물류 로봇 시장을 열었다.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. 뭐 에브리봇은 조금 약하고요. 로보스타 네, 이런 종목들도 체크해 보면서 들고 가자. 로보스타도 좀 내일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잘 봤으면 좋겠고요. 로보티즈는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다. 이렇게 보기 때문에 로보티즈보다는 로보스타가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둘 다 LG와 관련이 있죠. 그 다음에 스맥 이것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. AI 관련주는 많죠. 뭐 오픈, 엣지, 테크놀로지 얘는 19,000원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될 수 일단 손절하고 다시 봐야 됩니다. 코난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플리토 그 다음에 알츠라 셀바스 AI 예,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. 제약바이오는 유한양해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내일 만약에 이제 74,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이거 확실히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좀 비중을 좀 줄여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세트리온 제약 너무 안타깝어요. 세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이거 9만 원대 넘어가면은 좀 위로 상방 슈팅 열린 자리인데 어제 좀 급락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저도 좀 마음이 좀 아프긴 합니다. 근데 일단은 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끌고 가야 됩니다. 세트리온 제약은 여전히 홀딩을 해야 되고 없는 분들은 매수해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. 한미아품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생각하고 동아 ST 조정 나왔지만 여전히 좋은 모습을 좀 매수 플레이 가능하다. 그렇게 어 60선의 쌍바닥을 그린 종목에서 슈팅이 나온 거기 때문에 얘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다음에 패치형 지금 비만체죠. 광동제약 쌍화탕 관련주죠. 예, 매수 플레이 해야 된다. 대원제약 콜드형 관련주고 장기평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약간의 조정이 났을 때 접근해 보자. 동아 ST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삼진제약 이것도
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자 말씀드리고, 하노이 바이오 파마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. 유나이티드 제약 여전히 좋은 모습. 기관 수급들이 계속 바이오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걸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, 그래서 굉장히 이 기관 매집이 이루어지면 9월 10월 달에 이 학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CTC 바이오 발기부전 치료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얘도 좀 굉장히 좋은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. 여전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여전히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아이티오젠까지 추가적으로 보자 말씀드리고, 지노믹 트리 같은 경우는 대장암 진단 키트 관련해 가지고 많이 올라갔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중국 관련주는 제가 7월 말 공략주로 한국 콜바를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올라갔어요. 48,000원대 말씀드렸는데 6만 원까지 어제 올라갔어요. 그래서 좋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줄 추가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겠다 판단이 들고요. 코스맥스 여전히 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, LG생건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이제 OEM 쪽으로 잘 봐야 된다. 그다음에 롯데 관광개발 급등이 나왔는데 여전히 좋은 모습을 좀 가져가야 된다. 아까 똑같은 차트죠? 동아시티랑. 그래서 이것도 좀 잘 보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GKL 이것도 좀 잘 봐야 된다. 추가적으로 호텔 신라, 얘는 기관 외국인 수급이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호텔 면세점 사업 또 호텔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다, 기대감이 있겠다,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임플란트 관련도 잘 봐야 된다 했는데, 오스템 임플란트는 잦은 상패되고 덴티움도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. 조정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는 좀 작은 종목인 덴티스를 잘 보자, 덴티스 이런 거 잘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뭐 아이센스, 또 이제 당뇨병 치료제, 기기 관련해서 아이센스 잘 봐야 된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중국 관련주는 여전히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. 뭐, 그 밖에도 여전히 좀, 제주항공이라든지, 이런 기업들도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, 보자,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. 시장은요 어렵습니다. 네, 시장은 어려운 시장이 예상되고요. 결론적으로는 제가 제가 드렸던 이 환율단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, 환율단이 1340원대가 넘어가면 우리가 좀 어려워질 수 있겠다. 시장은 어려워질 수 있겠다고 했는데, 환율이 어제자로 1335원까지 올라갔고, 장기 이평 240일선까지 돌파를 한 모습이에요. 그래서 1340원대가 완벽하게 돌파한다면 시장은 강력한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여러 가지 대형주들의 강력한 하락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, 2차전지 관련주들, 그다음에 하나오션 같은 조선 관련 경기 민감주 특히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로봇이나 AI, 그다음에 제약바이오, 중국 관련주를 중심으로 좀 보시고, 특히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는 AI는 로봇 관련주들 있어요. 그런 주들은 조금 상승이 나오면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, 조금 우리가 이번 달은 좀 조심해야 된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 다음 추가적으로 미국 장세도 조정 장세가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는 여러분들이, 제가 미국 주식을 하지는 않지만 엔비디아는 잘 봐야 된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. 어제 7%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 저는 엔비디아가 338달러 정도까지는 한 밀릴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그 정도 오면 여러분들 조금 전 재산을 좀 투자하는 것도 좀 나쁘죠. 왜냐면 이제
재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330달러까지 밀리지 않으면 일단 안 보는 전략을 쓰시고 만약에 450달러가 넘어간다. 그럼 다시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전략도 나쁘진 않겠다. 어쨌든가 저는 엔비디아는 여전히 살아있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뭐 아이온큐라고 하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굉장히 살아있겠다. 저는 보기 때문에 여전히 쉽지 않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내일도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